자, 민주당이 또다시 꼼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서 글쎄요, 개정하지 않겠다고 어제 결정을 했는데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에는 셀프 구제를 하는 것으로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의 예를 들면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 아닙니까?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기소만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친명이나 비명령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거냐 하는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저희가 대답할 필요가 있는 문제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이유가 뭔지 국민들이 알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당무를 잘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아니다. 이거 벌거벗은 임금님하고 같아요. 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던 이 당헌 80조 1항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어제 저희 뉴스 시간에 이 속보가 뜨면서 논란이 됐던 내용을 결국에는 수정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구나라고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자, 이때 이 내용 어제 야당 대변인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저도 긴장되네요. 당헌 제80조의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80조의 3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런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3항의 수정안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민주당 전준위가 당헌 80조 1항에 정치 보복에 따른 피해가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직무정지 기준을 기소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시로 수정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개정을 한 게 아니라 안을 만든 거죠. 자, 이를 두고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 아니냐는 당 안팎의 비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비대위가 전준위 결정을 뒤집고 이 논란이 됐던 80조 1항 개정을 하지 않고 원래대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였죠.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냐는 논란에도 본격적인 개정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자, 일단은 기소 시의 직무 정지라는 부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라는 비판에서 그럼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어제 비대위 결정을 다시 한번 내용을 뜯어보니까요,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3항을 수정하기로 한 겁니다. 자, 바뀐 내용은 이렇습니다. 1항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정치 탄압 등이 인정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가 의결해서 징계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원래 3항에는 윤리심판원이 주체였는데 당무위원회로 변경을 한 겁니다. 자, 당무위원회에서 이 정치 탄압 시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 보복이나 정치 탄압의 수사를 윤리심판원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내부에 고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고위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논의 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부정부패나 아니면 정치 탄압과 정치 수사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공신력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어제 80조 1항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당원을 유지한다는 속보가 떴을 때만 해도 어제 김용우 의원이 여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역시 민주당 내에도 의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칭찬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항은 유지하는데 3항이 바뀌었어요.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제가 대신 그 민주당에 대한 칭찬을 철회할게요. 자, 3항을 바꿨다는 거는 차라리 1항을 바꾼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겁니다. 1항의 그 징계 시점을 기소에서 하급심 판결로 바꾼 거는 그래도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논리를 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3항에서 윤리심판원이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취소 또는 변경 권한을 당무위원회가 간다고 바꾼 것은 앞에 1항이 뭐가 되든지 간에 앞에 것을 다 무효로 시킨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얘기를 본인이 임명하고 본인도 속한 어떤 회의체에서 결정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계약 수준을 넘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 또는 또 민주당 당원들을 좀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영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더 공신력을 갖게 된다. 윤리심판원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얘기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윤리심판원에서는 왜 정무적 판단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좀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저는 그러니까 그 1항을 없애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안 없애야 돼가지고. 된다고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결국 뭐 재판에서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 이거 뭐 그 정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두 번째로 가서 그것도 사실은 그 어제 최고위원회 비대위죠. 비대위의 의원들이 반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유지하고 2항을 바꾸고 3항을 바꾼 거예요. 네. 근데 3항을 바꾼 것에 대해서 윤석 대변인 여러 가지 비판을 하셨는데 저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바꾼 게. 아, 그게 그래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면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면 이런 거잖아요. 윤리심판원은 공정하게 심판을 하고 당무위원은 공정하게 심판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공정보다는 지금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 자, 네. 네.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정치 탄압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네, 네.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의 내용이 정치적 탄압이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니까. 윤리심판원은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은 정무적 심판을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네. 정치 탄압이냐 아니냐를 분간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아. 윤석 대변인은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그러면 윤리심판에서 하면 정확하게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하면 정확하게 안 한다는 논리잖아요. 그 논리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윤리심판도 사실은 그 대표가 되면 대표가 사실은 대부분 임명을 해요. 위협에서 그 추천은 받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예를 들면 윤리심판원이나 당무위원회가 한다고 해서 윤리심판은 정확하게 잘할 거고 당무위원은 잘 못할 거다 이런 논리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거죠. 뜻이 아니고요. 뭐 민주당이 윤리심판원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가 좀 무리가 있다는 그 논리를 제가 모르겠고 두 번째는 당무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당대표도 포함되지 않고 당대표가 임명한 사람이 그 구성원이 되지 않는 독립적인 어떤 회의체라면 뭐 가능한 얘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핵심은 당대표 그리고 당대표가 임명한 최고위원 등등이 포함된 당무위원회에서 징계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맞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네. 자, 일단 이 보세요. 거기 지금 당무위원회 들어가는 숫자가 60여 명이 넘어요. 왜냐하면 그게 최고위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도당 위원당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60명이 되는 사람들이 표결을 하는데 예컨대 최고위원들을 가지고 모든 게 다 결정되냐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회에서 하면 그게 더 위험한 거지.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아까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논란이 된다고 봐요. 윤리심판원이 할 수도 있겠죠. 저는 뭐 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네. 그냥 윤리심판원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도리어 당무위원회 하는 게 저는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변인님.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80조 3항이 개정된 대로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대표적으로 큰 게 지금 6건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기소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80조 3항에 근거한다면 앞으로 기소되는 족족 당무위원회에서 이건 정치 탄압이다 그러고 무마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했을 때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얘기를 이래서 한 거고, 이 당원의 개정이 뭐 민주당 사정 제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다음 당대표가 등장했을 때 이게 유지되겠느냐, 지속 가능한 당원이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생각을 해보는 거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당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시도당, 위원당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내에도 반대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이게 통과가 못 된 이유가 비대위 안에서 대부분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 탄압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표의 편을 들어가지고 예컨대 네. 정치 탄압이 아닌데도 정치 탄압을 얘기할 거냐?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당무위원회 소속된 분들 중에 친문계도 있을 거고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네. 거기서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교수님, 그러면 하나만 여쭙게요.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윤리심판원에서 판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그 큰 차이가 없다라고 했으면 그럼 사망 왜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이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이든 당무위원회든 네. 이제 뭐 결정하는 과정에 저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네, 네. 제가 생각하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라 그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저는 뭐 당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냥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는 주장을 하겠죠. 윤리심판원은 이제 적은 숫자가 모이고 당무위원회는 60명 이상이 네, 모이니까 네, 네. 조금 더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아마 강조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